여러분, 올해 건강검진 혹시 아직도 미루고 계신가요? 혹은 건강검진표를 봤는데 키, 몸무게, 혈압, 수치 외에는 다른 수치는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한 번씩 그해 말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이면 밀린 숙제를 하듯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집니다. 박사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와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전략과 함께 건강검진 결과 중에서도 혈중 지질 수치를 보는 법,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질 수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TC라고도 해요. 두 번째, HDL 콜레스테롤. 세 번째, LDL 콜레스테롤. 네 번째, 지질,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써 있고 TG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성 지방을 의미합니다. 자, 상담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볼까요? 자, 이분은 건강검진 결과로만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도 높고 총 콜레스테롤도 높고 HDL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나오네요. 지질, 트리그리세라이드만 정상이라고 나오네요. 게다가 건강검진 결과지 마지막에 질환이 의심된다며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라고 나오니 제가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분의 지질 수치는 위험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건강검진의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 오른쪽에 있는 바로 참고치인데요. 이 참고치는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에서 만든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에 나온 표 2-1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분류 기준에서 적정 정상 범위를 나타냅니다. 표가 너무 길어서 잘 헷갈리시죠? 정리하면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중성지방은 150 이하, HDL 콜레스테롤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들어봤는데 이상지질혈증은 좀 생소하시죠? 보통 4개의 지질수치 중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걸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일하게 HDL 콜레스테롤은 기준치인 40보다 낮으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합해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전문가들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별약, 아까 그분은 LDL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오는데 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왜 우리가 혈중 지질 수치를 검사하는 걸까요? 자, 이건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2년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0순위인데요. 일단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5위 뇌혈관 질환이네요. 2위 심장질환과 5위 뇌혈관 질환을 합해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혈중 지질 수치를 검사하는 이유는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상 지질혈증 진료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성지방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HDL이 낮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이 되면 스타틴 약물이 처방되는데 이 스타틴 약이 이 LDL 수치를 잘 낮춰줍니다. 사실 저도 약사로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실 거고요. 그런데 1번,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 2번,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이 높다. 이 두 가지 전제가 틀렸다는 것인데요. 저 말이 맞으려면 총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신뢰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증거가 될 사례 하나만 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혈중 지질 수치를 보고 심내혈관 위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데이터를 보시면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토탈 콜레스테롤, 즉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74.4로 이상 지질혈증 진료 지침의 적정 수준인 200 이하이죠. 자, LDL도 평균 104.9로 마찬가지로 130 이하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의 검사 결과일까요? 급성 간상동맥 질환으로 입원한 약 14만 명의 혈중 지질 데이터입니다. 급성 관상동맥 질환이 뭐냐고요? 왜 드라마 보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마비가 오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입원한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평균이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14명이 아니고요. 약 14만 명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뭘 봐야 하냐고요? 그건 바로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을 봐야 하는데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중성지방 HDL이 높을수록 급성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데이터로 한번 이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을 계산해 볼까요? 자,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가 161, HDL 콜레스테롤이 39.7이었죠. 그러면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 4.06이네요. 오, 저 표에 따르면 고위험군이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고위험군을 가르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던 분 데이터로 돌아가 볼까요?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는 97, HDL 콜레스테롤은 69로 이 TG 중성지방을 HDL 숫자로 나누면 1.41이 나오네요. 이 이하로 낮은 위험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한 분의 데이터를 더 볼게요. 자, 이분 역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높죠. HDL은 정상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중성지방은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이분의 중성지방과 HDL을 계산해 보면 164 나누기 43으로 3.81로 고위험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위험군이니까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즉,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이분에게는 병원에 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가면 분명히 약을 처방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스타틴 약물이 처방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이 방법 해보시자고 제안을 드렸고 2주 후에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중성지방과 HDL 수치를 나누면 122 나누기 30으로 3.0으로 위험도가 낮아졌죠. 그럼 한번 처음에 그 상담하셨던 그분도 똑같은 식이요법을 실천했더니 TG와 HDL을 나눈 숫자가 0.76으로 1 이하가 나와버렸죠. 두 분 다 약도 먹지 않고 간단한 식이조절 원칙으로 2주 만에 눈에 띄게 중성지방 TG가 줄었는데요. 이 놀라운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혈중 지질 수치는 4가지,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입니다. 두 번째, 매번 건강검진에서 이 지질 수치를 보는 이유는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로 입원한 환자들의 이 수치들은 다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즉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적정 수준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번째, 심뇌혈관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질 비율을 봐야 하는데 바로 중성지방과 HDL 비율을 봐야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HDL로 나눴을 때 낮을수록 좋고 이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없이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별약이 더 건강해지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